안녕하십니까. 독사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에서 출발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12월 2일 토요일 아침 새벽입니다. 새벽 6시 30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어제 12월 1일 금요일 새벽에는 이곳에서 석촌호수 4바퀴 10.25km를 영하 5도에 한파를 벗삼아서 10.25km 달리기를 했습니다. 어제가 바로 저의 마라톤 입문 21년 9개월 기념일이었습니다. 2002년 3월 1일 마라톤을 시작해서 어제까지 2023년 12월 1일까지 무려 21년 9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는 이곳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석촌호수는 바닥이 우레탄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깅로의 폭은 약 6m 정도 5, 6m 됩니다. 그리고 조깅로는 이곳 제가 걷고 있는 서호와 꿀다리를 통과해서 동호호까지 서호와 동호를 합해서 2563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26.4마일 마라톤 풀코스입니다. 자, 서호의 서쪽 조깅로에서 서호의 동쪽 조깅로에서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1970년 12월 7일 이른바 바르샤바 무릎 꿇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이 통일된 건 1990년인데요. 그보다 20년 앞선 1970년 12월 7일에 그 당시에 통일 전에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이른바 빌리 브란트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 최저는 영하 6.8도, 그 다음에 그제 아침은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갔는데요. 현재는 약간 올라서 오늘 12월 2일 토요일 아침 새벽의 기온은 영하 4도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5권의 인문학 서적을 출판했는데요. 그 중에 올해 3월 6일에 출판했던 게 제2차 세계대전 월드워 2입니다. 그 내용에 소개되어 있던 20개 주요 전투들에 관하여 앞으로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신호탄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 과정에서 발생했던 그 수많은 독일의 폴란드 유대인에 대한 학살 등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53년 전 1970년 12월 7일에 그 당시에 서독의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바르샤바 개토 봉기 영웅 기념물 앞에서 헌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전 세계 언론에 대서특필이 돼서 나치 독일의 그 후신이었던 서독, 물론 이제 서독과 동독이 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나치 독일의 후신이었던
그 서독의 총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학살됐던 그 폴란드인, 또 특히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아서 그게 나치 독일의 잔재를 털어내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모습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겠다라는 그 서독의 그러한 올바른 모습으로 비춰져 가지고 그 진정성 있는 사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던 폴란드 침공의 역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독일은 1939년 8월 23일과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을 하고, 즉 독일과 소련 간에 상호 간에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독소 불가침 조약을 1939년 8월 23일에 체결했고, 그로부터 9일밖에 안 된 시점인 9월 1일에 독일이 폴란드를 전격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독일의 동쪽에 있는 폴란드를 침공한 거고, 또 그로부터 2주 정도 지난 1939년 9월 17일에는 소련이 서쪽에 있는 폴란드를 침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폴란드의 서부 지역은 독일의 침공을 받았고, 폴란드의 동부 지역은 소련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강력히 항전을 해갔습니다마는 결국은 약 5주 정도 지난 1939년 10월 6일에 폴란드가 독일과 소련에 의해서 점령이 돼버립니다. 자, 그 점령으로부터 약 6년 동안 폴란드는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갔고, 독일이 1945년 5월 8일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상대로 항복하고 5월 9일에는 소련을 상대로 항복을 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선이 종전되면서, 그때 비로소 폴란드는 독일의 점령 6년 동안의 세월을 마감하고 광복을 맞이하게 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2차 세계대전 6년 기간 중에 한복판에 있었던 1943년도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즉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던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게토 지역이 있습니다. 게토 지역이 뭐냐면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을 게토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인 게토 지역에서 1943년 무장 봉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주도를 하고 일부 폴란드인들도 참여해가지고 독일 점령하에 있던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 게토 지역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는데요. 독일의 군인과 경찰들이 그 무장 봉기한 폴란드인 또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학살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때 유대인 게토 봉기 지역의 그 봉기로 인한 학살의 희생자들은 숫자가 폴란드인과 유대인 합해가지고 13,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요. 독일인은 그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독일의 군인과 경찰의 희생자는 그의 약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6명만 사망을 했습니다. 자, 게토 봉기에서 1943년 게토 봉기에서 폴란드인과 유대인의 사망자는 13,000명 정도인데요. 반면에 독일의 군인과 경찰들의 사망자는 그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16명이 사망했을 뿐입니다. 그 정도로 거의 학살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바로 1943년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유대인 집단 거주 지역 게토 지역 봉기에서 발생한 폴란드와 유대인들의 학살입니다. 자, 그게 바로 학살의 현장 역사였고요. 자, 그곳에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로부터 3년이 지난 1948년에는 그 게토 봉기 지역에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유대인과 폴란드인들이 봉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희생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게토 봉기 영웅 기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곳에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25년이 지난 1970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입니다. 통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90년에 이루어졌고요. 그보다 20년이 앞선 1970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일로부터는 25년이 지난 시점이고 서독과 독일이 통일되기로부터는 20년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53년 전인데요. 1970년 12월 7일에 그 당시에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전격적으로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게토 봉기 지역 영웅 기념비 앞에서 헌화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동서간에 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던 그러한 콜드워의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동독의 같은 공산국가인 동독의 총리가 그곳을 방문한 게 아니라 자유진영이었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 당시에 공산진영이었던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게토 봉기 지역 기념물에 가서 헌화를 하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2차 세계대전의 같은 추축국의 일원이었던 독일은 그렇게 피해 국가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반면에 일본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중국 등 피해 국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것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를 이루는데요. 그 당시에 서독은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그러한 잔혹 행위에 대해서 1970년 12월 7일에 이 나치 독일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그곳 피해 국가였던 폴란드의 바르샤바 게토 봉기 영웅 기념물 앞에서 헌화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손이 시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던 스마트폰을 이제 왼손으로 바꿔 잡고 있는데요. 가죽 장갑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시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독일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독일은 두 번의 세계 전쟁을 일으켰지만 결국은 패배를 하고 그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라인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있다면 독일에는 라인강의 기적이 있는데요. 그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전후 참상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독일이 나치 독일의 후신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유진영 국가였던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는 원래 수도 베를린의 시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969년부터 74년까지 5년 동안 서독의 총리를 했습니다. 서독의 총리 5년 기간 중에 2년 차였던 1970년에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를 방문해서 전격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헌화를 하다가 바르샤바 개토 봉기 영웅 기념탑 앞에서 헌화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서독의 정상인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의 그러한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서독이 복귀한다라는 그러한 선언이자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졌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화해의 무드를 조성하는데 일종의 시발탄, 신호탄 역할을 한 걸로도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부터 53년 전, 오늘이 12월 7일인데요. 앞으로 5일이 지나면 자, 개토 봉기 지역에서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이른바 바르샤바 무릎 꿇기 53주년이 됩니다. 자, 그게 1970년 12월 7일에 있었던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고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무려 30년이 지난 2000년 새천년이죠. 새천년에는 바로 폴란드에서 그곳 무릎 꿇기 현장에다 기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이러이러하게 무릎 꿇기를 했었다라는 취지를 담은 기념 비석을 새천년인 2000년에 폴란드 당국에 의해서 그 무릎 꿇기 현장에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기가 발생한 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시점이죠. 2000년, 새천년에 그 무릎 꿇기 현장에 폴란드 당국이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를 기리는 비석을 그곳에 세웠고요. 그 근처에 광장의 이름을 바르샤바 시내 광장의 이름을 바로 빌리 브란트 광장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 좋은 일을 한 분의 이름이 영원히 길이 남는 그러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새천년인 2000년에 무릎 꿇기 현장에다가 폴란드에 의해서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를 기리는 기념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그 근처에 빌리 브란트 광장을 명명을 해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이름이 영원히 길이 빛나는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에 최근 3년 전이니까 2020년입니다. 2020년 10월 말일에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기존의 공항 2개 공항의 기능을 통폐합을 해서 이제 공항을 리모델링 통합을 했습니다. 통폐합.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동아시아의 허브 공항을 지향하면서 2001년에 개항을 해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의 역사가 22년이 됐는데요. 자, 지금부터 3년 전인 2020년 10월 말에는 베를린에 있는 2개 공항을 통폐합을 해서 새로운 공항으로 재탄생을 했는데요. 자, 지금 제가 올림픽공원 평화의 문 광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올림픽공원 몽촌토송역 지하 보도를 걸어서 통과해서 나왔습니다. 자,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는 평화의 문 광장 어둠 속에 가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10월 말일에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공항 2개가 통폐합을 해서 새롭게 공항이 탄생이 됐는데요. 그 공항의 명칭을 뭐라고 명명을 했냐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빌리 브란트 공항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이름은 역사의 길이 남습니다. 공항의 명칭, 베를린에 있는 공항의 통합공항의 명칭이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빌리 브란트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의 중심에 광화문 광장이 있는데요. 자,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입성하는 국제 관문, 그 베를린 공항의 명칭을 바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빌리 브란트로 명명을 한 겁니다. 자, 브란덴부르크는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상징이죠. 자, 세계 5대 마라톤 중에서 세계 기록이 가장 많이 경신이 되는 베를린 마라톤, 세계 5대 마라톤이라고 하면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시카고 마라톤, 뉴욕 마라톤, 독일의 베를린 마라톤, 영국의 런던 마라톤이 세계 5대 마라톤이고, 세계 6대 마라톤은 이제 일본의 도쿄 마라톤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자, 세계 5대 마라톤 중에 하나인 베를린 마라톤의 코스가 바로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꼬리를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종반에 1945년 4월 30일에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권총 자살을 했던 장소도 그 브란덴부르크 문 지하의 벙커에서 독일이 패전이 임박했다, 더 이상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한 아돌프 히틀러가 1945년 4월 30일에 권총 자살을 했던 공간도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바로 밑에 지하 벙커에서 권총 자살을 했습니다. 여하튼 그 브란덴부르크라는 것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상징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2020년 10월 말에 통폐합된 공항의 명칭이 바로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빌리 브란트 공항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독의 총리의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이름은 영원히 길이 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69년부터 1974년까지 5년 동안 서독의 총리를 하다가 총리 2년 차인 1970년 12월 7일에 이른바 바르샤바 무릎 꿇기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전에는, 서독 총리 전에는 베를린 시장을 했습니다. 베를린 시장을 할 때 영빈관으로 활용했던 그 건물은 지금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베를린 시장,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되기 전에 베를린 시장을 하던 시절에 베를린시의 영빈관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이 지금 독일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건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던 1939년 9월 1일 독일의 폴란드 침공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바르샤바 무릎 꿇기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잘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추축국을 형성했고 반대 당사 국가들은 연합국을 형성해서, 연합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 등이었는데요. 그 많은 국가들 중에 가장 사망자가 많이 발생된 국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소련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자, 소련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이 됐고요.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이 독일이고, 그 다음이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 자, 사망자 숫자가 가장 많은 순서가, 가장 많은 곳이 소련, 두 번째가 중국, 세 번째가 독일, 네 번째가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 폴란드, 네 번째로 사망자가 많았던 폴란드를 지금부터 53년 전에 그 당시에 서독 총리가 방문해서 바르샤바 무릎 꿇기를 하면서 사과를 했고요. 그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인해 가지고
약 5주 정도 전개된 1939년 9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약 5주 정도 전개된 그 폴란드 침공에서 폴란드인의 17%인 약 6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약 600만 명. 폴란드인의 17%인 약 600만 명이 사망했고요. 폴란드의 물적 자원의 20%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 정도로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폴란드가. 그 600만 명의 피해, 폴란드인 600만 명의 피해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유대인 대학살이라고 홀로코스트를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로 인해서 독일의 그 잔혹행위로 인해서 유대인이 600만 명 정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희생이 됐는데요. 그 숫자하고 폴란드인의 희생 숫자가 비슷합니다. 자, 지금 성내천 위를 횡단하는 성내천을 건너는 다리를 건너고 있고요. 좀 뛰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잠실 석촌호수에서 출발해서 올림픽공원의 평화의 문 광장을 경유해서 이제 성내천 위를 횡단하는 다리를 뛰고 있고요. 이제 아산병원 근처 사거리 신호 대기하기 위해서 약간 뛰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2월 2일 토요일 아침 6시 한 50분 됐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기온은 영하 4도 정도 됩니다. 자, 신호가 딱 타이밍이 잘 맞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970년 12월 7일에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의 와르샤바 무릎 꿇기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2023년 12월 2일인데요. 앞으로 4일 후 12월 6일에는 드디어 대한민국의 영화 나폴레옹이 개봉됩니다. 자, 영화 나폴레옹이 4일 후인 12월 6일에 개봉되고요. 또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12월 20일에는 김한민 감독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 시리즈 3부작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제3부 노량 죽음의 바다가 12월 20일에 대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0여 년 전에 유럽 대륙을 약 20년 정도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영화 나폴레옹이 앞으로 4일 후인 12월 6일에 대개봉이 됩니다. 미국 유럽 지역에서는 지난 11월 22일에 이미 개봉이 됐고요. 대한민국에 12월 6일에 개봉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 시리즈 마지막 노량 죽음의 바다는 12월 20일에 개봉됩니다. 자, 이상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기온 영하 4도, 좀 달렸더니 등에 땀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2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토요일과 내일 일요일 평안한 휴일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화이팅!